안녕하세요, 디바데시카예요. 오늘의 주제는요, 돌팔이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간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거의 살인마급에 가까운 잔혹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의술을 하는 가짜 의사들의 탑 10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의사의 사진 좀 보시죠.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 데니얼이라는 가짜 의사입니다. 2013년이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여자가 이제 덜미가 잡혔는데요. LA에서 미션 힐스 메디컬 센터 설립자이자 소장이에요. 근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암 환자들에게 나한테요, 암을 고치는 완전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다면서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약을 6개월 동안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치료에 챙겨 먹은 돈이 1억 2천만 원. 약 12명의 환자에게 총 11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제공하는 데만 1억 2천만 원씩 받아먹은 거죠. 자, 그녀는요, 이 신통방통한 암 치료제를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C-Extract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조사를 해보니까 쇠고기 추출액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 거야. 별게 없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암 치료제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 약으로 암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간경화증, 간염, 치매, 게다가 파킨슨병까지 고칠 수 있다고 선전을 한 거예요. 최소한 자기한테 일주일이 뭐야,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계속 병원에 오게 하고 돈을 받아 먹은 거죠. 아니, 글쎄 2002년에는 케이블 방송까지 출연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야, 내가 암 환자 한 60%에서 80%는 완치시킨다고 호풍을 뜨기도 했고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데니얼한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 6명은 7개월 이내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사실 암 환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이 여자를 찾아갔을 텐데요. 결국 재판에서 최고 150년 징역형을 받았고 벌금 550만 달러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고받지는 않고요. 14년의 형벌을 선고받고 약 12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 이제 9위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굉장히 인자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의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은 해럴드 시프먼이에요. 그의 어렸을 적은요, 교사들이 그를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 생활기록부에 적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닥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지극히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의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그는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그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처방전 안에는 페티딘이라는 마약성 약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습적으로 환자들한테 처방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게 적발이 돼서 이제 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영국의 작은 도시 하이드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살인 욕구가 발동합니다. 그는 이 인상 보세요. 굉장히 환자들한테 친절했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아주 세심한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노부부들이 그를 많이 좋아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처방전을 받은 노부부들,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빨리 죽어가는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사 아니면 모르잖아. 그런데 그는 모든 자신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환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아껴주는 척, 건강을 신경 써주는 척 하다가 요즘 좋은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말끔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면서 그에게 주사 한 방을 놔주는 거죠. 느닷없이 방문해서 주사한대. 그런데 그가 워낙 평소에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그 노인들은 별로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환자들에게 몰핀, 다량의 몰핀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주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친지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요, 그 동네에 몇 명 없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으로 죽인 그 노인의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을 진단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사망 진단서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자연적인 돌연사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주민들 중에서 이제 노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1997년에 들어서야 마을 주민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 노인들이 죽을 때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두들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또는 쉬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경찰들이 죽은 환자들의 사망 확인서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요. 글쎄, 다들 자연사야. 그래서 뭔가 이게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에 한 명씩 환자들이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1998년 6월이었습니다. 헤럴드는 한 노인을 죽였어요. 한 노인을 죽이고 나서 그녀의 유산 40만 파운드를 자신에게 물려준다고 허위로 유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상하잖아. 아무리 잘해주는 의사라고 한들 무슨 40만 파운드를 이 사람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그녀의 딸이 이상해요.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우리 엄마의 유서에 이 사람한테 남긴다고 써있어요 하고 이걸 경찰에 가져간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헤럴드, 이 의사를 경찰이 소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행을 뒤집어 봤더니 희생자의 대부분은 헤럴드 의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를 집으로 들여보내줬고요. 특히나 중년 이상의 나이든 여성들이 그를 아주 환호했죠. 그런데 그녀들에게 치명적인 마약 진통제를 주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해를 한 거죠. 2000년 1월 그는 자신이 살해를 했다고 증거가 인정되는 것에만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죽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는 살해 혐의를 받은 것은 15명이었고요. 하지만 그 외에 그와 관련된 살인사건은 최소 279명에서부터 최대 345명에까지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도대체 왜?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2004년 교도소에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처음에는 약간 KFC 앞에 있는 아저씨와도 굉장히 닮은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가 무서운 인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파리를 소개합니다. 파리는 또 하나의 이 뭐랄까요? 참 인상 좋은데 참 인상 나쁘지 않은데요. 그는 미국의 18세 소년입니다. 그는 2016년 2월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18살. 그런데 말라치 러브 로빈슨이라고 불리는 이 소년은요. 전혀 의사 면허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1월부터 플로리다주 메디컬 센터 및 응급진료실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직접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원 대표이며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부잣집 아들인가? 아니 자기가 직접 병원을 개원했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그 플로리다 주의 경찰이 잠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잠복을 하고 이 의사를 만나서 의학적 소견을 검사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변장을 하고 온 그 경찰한테 얘가 뭐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알레르기 약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서 뭐 청진기를 대고 감기 걸리셨어요? 뭐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어떠한 약을 먹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처방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페이스북 페이지며 공식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당당하게 자신이 President and CEO, Founder 라고 하면서 이 병원의 대표인 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죠. 자신은 다양한 심리학 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생리학 박사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요, 그 말고도 또 다른 2명의 여의사가 진료를 맡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 여의사는 의사 허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내 생각에 약간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자기가 의사인 양 병원을 돌락날락거리면서 산부인과 진료까지 참관하다가 붙잡혔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애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저러고 돌아다녀서 그런 거라고 해서 큰 혐의를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자, 의사가 되고 싶은 그의 꿈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의사 가운을 훔쳐서 가짜로 병원을 개원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의사 되라. 공부하면 되잖아, 엄마. 괜히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이상한 약을 하면 어떡해. 안 그래요?